안녕하세요, 큐쌤입니다. 오늘도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탄소 중립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탄소 중립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전기차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오늘은 전기차가 아니라 ESS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ESS는 뭘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 건데요.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 알려면 먼저 이 용어가 무슨 의미인지부터 알아야 되잖아요. ESS라는 거는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의 약자이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에너지 저장 장치인데요. 에너지 저장 장치, 여러분들에게 이해하기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은 배터리예요. 근데 우리가 조그만 이렇게 요만한 거 하나 있으면 배터리라 부르는데요. 이게 많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배터리 팩 정도가 아니라요. 건물 하나, 쉽게 말하면 컨테이너 박스 몇 개를 모은 것만큼의 배터리들이 모여 있고요. 거기 안에 있는 전기를 어떻게 나가고 들어가고로 조절해주는 장치를 통칭해가지고 우리는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이라 부른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친환경으로 그래서 탄소 중립으로 전기 시스템이 바뀌면 바뀔수록 이 ESS라는 게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알려면은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야 되는 현상을 하나 말을 해드릴게요. 바로 뭐냐면 더 커브 현상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려고 한답니다. 자, 더 커브 현상은 말 그대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오리같이 생긴 모양인데요. 자, 여기에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이렇게 뭔가 움직이는 이 선이 있는데 이거는 전력 부하라는 개념이에요. 뭐냐면은 사람들이 전기를 많이 써가지고 이 발전 시스템에 얼마나 힘이 많이 가느냐, 발전 시스템에 얼마나 힘드느냐 아니면 힘이 적게 드느냐에 대한 개념이 바로 이 더 커브 현상과 관련이 있는 건데요. 자, 한번 봐보시면요. 이 더 커브 현상은 이제 쭉 여러분들이 밤에는 이게 시간대거든요. 오전 6시, 9시, 12시, 3시, 6시, 9시로 보잖아요. 밤에는 일정하다가요. 낮이 되면은 쭉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다시 밤이 될 때쯤이면 다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이상한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 현상이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면 여러분들이 기초적인 좀 상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전기라고 말하는 건 지금 이게 전력 부하라는 거는 사람들이 전기를 언제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전기 생산이 언제 많이 되는가 해서 전기 생산이 많이 되고 만약에 사람들이 전기를 적게 쓴다면은 부하가 적게 걸린다. 근데 사람들이 쓰는 전기 많은데 전기가 조금 만들어진다 그러면은 전력 부하가 많이 걸린다라는 개념인데요. 그러면 먼저 알아야 되는 게 사람들이 언제 전기를 많이 쓰는가, 그 다음에 언제 전기가 많이 만들어지는가, 이 두 가지의 개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봐야 돼요. 그 중에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요. 사람들이 전기를 언제 많이 쓰는가에 대한 개념을 먼저 이야기해야 돼요. 자, 사람들은 전기를 언제 많이 쓸까요? 사람들이 전기를 쓰는 건 크게 두 가지 경우에 많이 쓴답니다. 첫 번째로는 집에서 쓰거나 두 번째로는 회사에서 써요. 되게 쉽지? 집에서 쓰거나 회사에서 쓴다. 그러면은 집에서는 뭐 할 때 쓰고 회사에서 무엇을 할 때 쓸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어느 시간대에 쓸까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먼저 회사에서는 전기를 언제 쓸까? 회사에서는 사람들이 회사에 출근하면 쓰겠지. 물론 어떤 회사들이 24시간 돌아가는 회사도 있지만 대부분의 회사들이 우리가 아침에 9시에 출근을 해가지고 저녁 6시에 보통 퇴근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 일부 회사들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회사들은 이때 전기를 많이 쓴답니다. 맞지? 문제는 집에서야. 여러분 집에서 전기 언제 많이 쓰나요? 집에서 언제 전기를 많이 쓰는지를 말하려면 집에서 어디에서 전기를 많이 쓰는지 알아야 되겠죠. 어디서 많이 쓰죠? 딱 생각했을 때 핸드폰? 아니지. 핸드폰 같은 경우에 별로 전기를 많이 안 써요. 컴퓨터도 별로 전기를 안 쓰고요. 굳이 따지자면 에어컨은 많이 쓰긴 하지만 에어컨은 우리가 그때 우리 에어컨을 킬 때, 즉 여름이 아니면 그렇게 많이 안 쓴단 말이에요. 그럼 언제 많이 쓰지? 라고 하면은 집에 있는 전기 제품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어요. 바로 어디? 주방. 바로 주방에서 전기를 많이 쓴답니다. 그럼 주방에서 언제 전기를 많이 쓸까요? 밥할 때겠지. 그럼 밥을 언제 하지? 아침, 점심, 저녁. 그 중에서 점심은 회사에서 먹으니까 점심은 제치고 아침 아니면 저녁인데 우리나라 사람들 아침을 열심히 먹을까요? 저녁을 열심히 먹을까요? 집집마다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 저녁을 열심히 먹겠지. 그래서 저녁에 사람들이 전기를 많이 쓴답니다. 문제는 저녁밥을 언제 하지? 저녁밥 같은 경우에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어떤 회사, 예를 들어 저 같은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보통 4시 반에서 5시면 퇴근을 해요. 그럼 저녁밥은 언제쯤 먹겠지? 아마 한 6시에서 7시 사이에 먹지 않을까요?
근데 만약에 일부 회사들이 6시에 끝나는 회사들도 있잖아요. 6시에 끝나는 회사들은 6시에 끝나가지고 그때 집에 가가지고 밥을 해서 먹는다면은 7시에서 8시 사이에 저녁밥을 먹는 집도 있을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두 개를 종합해 보잖아요. 대략적으로 봤을 때 5시부터 8시, 우리가 조금 적게 잡으면 한 7시 사이는요, 사람들이 밥을 하는 시간이에요. 이때가 가정에서 전기를 쓰는 시간이에요. 그럼 잘 봐요. 지금 9시부터 6시까지는 회사를 간다 했는데요. 5시부터 7시까지 집에서 우리가 밥을 한다면은 겹치는 시간이 있겠지. 바로 언제지? 대략 5시에서 6시 사이. 이 시간대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회사는 안 끝난 사람들이 있어요. 회사에 나와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집에서는 이때 뭐 하고 있지? 밥을 하는 사람들이 같이 겹치는 시간이에요. 그럼 이때는 사람들이 전기를 많이 쓸까요? 적게 쓸까요? 많이 쓰겠지. 이해돼요? 그래서 전기를 사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 시간대에는 전기를 많이 쓰는 시간인 거예요. 이해되죠? 여기까지 이해되지? 자, 이제 문제는 전기를 무엇으로 만들까에 대한 개념, 즉 발전소의 개념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지금 말하는 이거는 모든 나라 사람들, 전력 회사에서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어느 나라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어느 나라나 하루에 보통 3번씩 밥을 먹고 저녁밥 먹을 때 전기를 많이 쓴다는 건 되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문제는 이 전기를 무엇으로 만드냐라는 거예요. 원래는 사람들이 전기를 무엇으로 많이 만드냐면 화석연료로 많이 만들었거든요. 이 화석연료,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화력발전소로 전기를 많이 만들었단 말이야. 화력발전소로 전기를 만들 때는요, 이 전기는 우리가 보통 외연기관이라 부르는데, 이 외연기관의 특징은 뭐냐면은 전기를 사람들이 필요하면은 많이 만들게도 할 수 있고 적게 만들게도 할 수 있는데요, 이게 빠르게 움직이기는 안 되고요, 조금 더 긴 시간을 보면서 전기를 우리가 조금씩 빨리 만들고 조금씩 적게 만들고는 조절이 가능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때 사람들이 전기를 많이 쓴 거 알았다면은 우리가 화력발전소 옛날에 썼을 때는요, 우리가 이렇게 전기를 생산하다가 이때 좀 많이 만들고 그 다음에 좀 적게 만들고 이렇게 조절하면 됐었어. 문제는 요새는 화력발전소를 써요? 아니죠. 요거 안 쓰고 우리 무엇을 쓰려고 하지? 친환경 에너지를 쓰려고 하잖아. 그 중에 친환경 에너지의 메인 토픽이 무엇일까요? 바로 태양광이지. 그럼 태양광은 언제 전기가 나오지? 바로 해가 떠 있을 때 나올 거 아니야. 그럼 해가 떠 있다고 무조건 전기가 나와? 아니지. 해가 격렬하게 떠 있을 때 전기가 나오겠지. 굳이 따지자면 이렇게 되겠지. 야, 왜 이러니? 자, 보면은 6시에 해가 뜨잖아요. 이때부터 전기가 올라갈 거야. 그 다음에 오후 6시가 되면 이렇게 떨어질 거야. 맞지? 그리고는 전기가, 밤에는 전기가 안 나오겠지.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지? 우리가 낮 시간에는 보면은 전기의 생산량이 꽤 많지. 전기의 생산량이, 태양광이 많이 만들어지면은 전기의 생산량이 많아지니까 우리가 집에서 전기 안 쓰고 회사에서만 전기 쓰는데, 그러니까 두 군데 중에 한 군데에서만 전기를 쓰는데 생산량이 많아지니까 부하가 적게 걸리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시간대가 문제가 돼요. 이 시간대, 지금 좀 더러우니까 좀 깨끗하게 좀 만들어 볼게요. 깨끗하게 만들어 보면은 이제 집에서 밥을 하려고 하는 시기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태양광이 전기를 안 만드는 시기랑 겹친다는 거야. 즉 태양광 설비는 우리가 전기를 안 만드는데 집에선 전기를 많이 쓰기 시작한다고. 그럼 이 사이가 어떻게 되지? 전기가 굉장히 필요한데 전기를 안 만드는 시간이 된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기가 필요한데 안 만들어? 그럼 이 시간에 우리가 커버를 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이때를 위해서 특별히 전기를, 빠르게 전기를 만들 수 있는 걸로 전기를 만들거나, 또 하나는 이때 전기 많이 남잖아. 이 전기를 저장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용을 한다거나, 두 가지 방법이 있겠지. 그 중에서 전기를 저장을 한다. 그럼 전기 저장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겠지. 그게 바로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ESS 시스템이랍니다. 그래서 ESS라고 부르는 건 바로 무엇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냐? 바로 이 시간대를 커버하기 위해 만들어진 거예요. 뭐냐? 밤에는 태양광 설비가 전기를 만들지 못해요. 그러면 그 시간에도 사람들이 전기를 쓴다면 그 시간을 위해서 전기를 어딘가에는 저장을 해놔야 돼요. 그리고 낮 시간에는 전기를 생각보다 좀 많이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남는 전기는 어딘가에 저장을 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남는 시간 거를 저장을 해놓고 그럼 그냥 쉽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전체에서 사용하는 전기량을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 전기량에 맞춰서 필요할 때 충전과 방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보통 그리드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그리드 시스템을 누군가는 만들어놔야 되고 그만한 배터리를 모아놓는 시스템도 갖추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아직은 우리나라에서 현재 많이 가고 있지 못한 상황이에요. 우리나라가 유리한 부분도 있지만 불리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자, 우리나라가 유리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우리나라 배터리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드릴게요. 전기차 할 때 언뜻 이야기했는데요. 이쪽은 이제 그만 봐도 되니까 넘어가 봅시다. 전 세계적인 좀 트렌드를 좀 이야기해 드릴게요. 전 세계가 지금 현재 모든 나라가 다 전기차를 만들고 그 전기차에는 배터리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을 지난번에 이야기했을 거예요. 문제는 이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가 전 세계에 몇 개 나라밖에 없다? 크게 보면은 3개 나라, 많이 쳐주면 1개 나라 더 더해서 4개 나라밖에 없다라고 해요. 이 3개가 뭐지? 한국, 중국, 일본이고 하나 더 더한 게 미국의 테슬라라는 회사,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 중국, 일본 이 3개 나라에서 배터리를 모두 다 만들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인 우리나라는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고, 그 배터리를 가지고 ESS 시스템을 만든다라면은 그래도 우리나라에 있는 기술로 하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유리한 건 사실이에요. 문제는 이것만을 이야기하기엔 좀 문제가 여러 가지 있어요. 첫 번째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배터리를 그러면 어딘가에는 저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거 어디다 만들어? 무언가 만들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무엇이지? 땅이 필요하겠지. 우리나라의 땅값이 쌀까요?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땅값이 되게 비싼 나라예요. 그러면은 땅값이 비싼 나라에서는 땅을 확보하려면 이것도 상당히 돈이 들겠죠. 아니 그러면 땅이 좀 싼 데로 가면 안 되나요? 땅값이 싼 데로 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우리가 전기라고 말하는 거는 수요처라는 게 있고요. 전기 공급처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전기를 공급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전기를 필요로 하는 부분인데, 주로 전기를 필요로 하는 데는 산업단지, 주로 사람들이 모여있는 대도시에서 전기를 필요로 하는데요. 그 대도시에서 필요한 전기를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냐, 이때 그러니까 땅값이 비싸다 해가지고 여기에서 여기가 아니라 멀리 떨어진 데에서 전기를 저장을 해놓으면은 발전소는 여기 있고요. 전기 쓰는 데는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전기를 저장하는 데는 여기 있단 말이야. 그럼 전기가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면은 왔다 갔다 하면서 손실이 발생할 수 있겠지. 그래서 전기가 손실이 발생한다면 이 손실이 다 사람들에게 비용으로 전가가 될 테니까 그것도 좋은 생각은 아닐 수 있어요. 또 다른 문제점은 무엇일까? 배터리 한 군데 모아놓으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배터리를 모아놨는데 그 배터리들이, 여러분 요새 약간 얘기 나오지, 화재 사건이 벌어질 수도 있답니다. 지금 배터리가 우리나라 계열의 배터리랑 중국 계열의 배터리가 원소가 좀 달라요. 배터리라고 말하면 우리가 하나로 통칭해서 말하는데요. 이 배터리를 무엇을 기반으로 만드느냐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반은 보통 삼원계라는 걸 보통 쓰고, 유럽은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철을 우리가 중심으로 써가지고 뭐 여러 가지 막 말이 나요. 우리나라 배터리가 조금 더 배터리 충전 용량이 조금 더 좋다, 뭐 이런 장점이 있긴 하지만 좀 더 배터리 가격이 비싸고 거기에다가 불이 붙으면 물로 안 꺼진다라는 단점이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내용을 종합해 본다면 이 배터리가 우리가 모아놨는데 여기가 불이 났을 때 이거 어떻게 대체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직도 넘어야 될 산이 많이 있다라는 거지.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가 쓰는 배터리 양을 생각을 해봐요. 우리나라 전체 전기 쓰는 양이 100이라고 하면은 이 전기 쓰는 거를 친환경으로 다 바꾼다면은 이 100을 어쨌든 태양광이나 이것저것 다양한 걸 이용해서 거의 100 근처를 만들어낼 거고, 그 중에 일부를 ESS로 저장을 하려면은 배터리 저장하는 시스템 자체도 이 100을 커버할 만큼 굉장히 커야 되고, 그 크게 만들 수 있는 설비가 현재 갖추어져 있는가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현재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하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방금 전에 말했다시피 유리한 점이 있어요. 배터리사를 우리나라가 많이 갖고 있다는 점에 유리한 점이 있지만 아직도 넘어야 될 산은 아직도 많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일 잘 나가는 회사라고 이야기하면은 지금 오늘, 그러니까 4월 달로 이야기하면 현재 우리나라는 배터리 회사가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 이 배터리 기술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좀 무시할 수도 있고 아니면 대단하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이 배터리 기술이 그렇게 쉽게 올라오는 기술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 배터리를 어떤 재료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재료를 가지고 얼마나 용량이 높게 만들어질 거냐, 그 다음에 이게 용량만 높은 게 아니라 충전이 얼마나 잘 될 거냐, 그 다음에 충전과 방전을 아무리 많이 해도 이게 배터리 용량이 얼마나 계속 유지가 될 것이냐 등등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투자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 그 투자뿐만 아니라 그걸 만들 수 있는 시스템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노하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보통 기간산업, 굉장히 큰 규모로 해가지고 만드는 생산 설비가 필요하고 그 안에서 R&D 투자가 되게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서 뭔가 앞으로 미래 산업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직업을 갖는다. 여러분들이 갖는 직업들 중에 하나로 배터리 관련 회사 정말 좋은 직업이에요. 대신에 우리가 배터리라고 말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나중에 이야기할 개념이긴 하지만 B2B, 그러니까 회사가 회사를 상대로 한 B2B 회사이고요. B2B에서 그래도 좀 앞단에 있는 회사예요. 근데 이거 뒤에도 여러 가지 회사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양극재를 만드는 회사, 음극재를 만드는 회사, 분리막을 만드는 회사, 아니면 뭐 여기에 있는 뭐 사이에 있는 전해질을 만드는 회사, 다양한 회사가 상대적으로 이 안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혹시 이 배터리 기술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매력적으로 느낀다. 배터리 기술이 앞으로 잘 봤더니 ESS로도 쓸 것 같네. 그 다음에 전기 자동차로도 쓸 것 같네. 그러면 앞으로 수요처가 굉장히 많은 것 같네. 그럼 난 이 기술에 대해서 내 한번 인생을 걸어가지고 내가 여기 직업 한번 가볼까 라고 생각한다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이 직업을 가질 수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앞으로 미래 성장 산업으로 아마 현재 상황으로는 반도체 다음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굉장히 큰 신동력이라고 지금 평가받는 산업이니까요, 매력적일 거예요. 한 번쯤은 꿈꿔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SS에 대한 대략적인 이야기를 해줬고요. 더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여러 개의 유튜브, 경제 유튜브나 아니면 산업 관련 유튜브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